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WTI, 현대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무차별 폭격을 쏟아부으며 국제유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가는 장중한 때 11% 이상 올라 배럴당 10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 전날 95달러에 장을 마쳤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졌죠. 여기에 이란 핵 합의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전장 대비 9.5% 상승한 107.26달러에 거래되었고요.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의 평균 가격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CNB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으로 브렌트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100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향방에 따라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는 비상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나머지 절반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회원국들이 비상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한 건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가 제도가 설정된 1974년 이후 4번째입니다. 한편 블룸버그의 기사도 함께 찾아봤는데요. 이 같은 방출량이 많지는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USA 이사에 따르면 6천만 배럴은 러시아의 6일치 생산량, 12일치 수출량에 불과하다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반면 CNBC의 기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적당한 완충 장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합의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택한 것을 규탄하고 그 여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께 밝혀줬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2월 28일 급등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서도 함께 보시면 Bitcoin jumps back above $40,000 as Russians switch to crypto.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 통화 가치가 폭락했고요. 이에 러시아인들이 앞다퉈 루블화를 가상화폐로 바꿨다는 제목입니다. CNN 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날 한때 각각 15%, 12% 상승하며 오름세를 유지했죠. 가상화폐가 난데없이 급등한 배경에는 러시아인들의 사재기가 있습니다. 루블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난달 25일이죠. 약 19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최고 거래량입니다.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폭락을 지켜보느니 서둘러 가상화폐로 바꿔놓겠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러시아 소재 현대차 공장의 운영이 1일에서 5일 중단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판매사들에 대한 차량 인도 역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난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공장이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급난이죠.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공장에서 감산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례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내수 시장 점유율은 약 23%로 현지 업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내수 시장이 크게는 29%가량 위축될 수 있고 현재 공장을 보유하고 점유율이 높은 현대차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가 본격화될 경우 현지 생산 차질도 예상됩니다. 미국은 러시아 수출 통제를 위해 수출 통제 리스트 분야에서 해외 직접 제품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미국 밖의 또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현대차, 가상화폐, 그리고 국제유가였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6가지 리포트로 정리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시죠. 먼저 하나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13개월 만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 보시죠. 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특수가스 공급 부족 가능성을 높였고요. 희귀가스 조달 능력이 뛰어난 워닝 머티리얼즈의 4분기 실적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수가스 공급 부족이 적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 기업은 여기에 잘 대처하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발빠르게 대처하며 고객사의 수요에 잘 대응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원제약에 대해서 오미크론으로 수혜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해 1, 2분기에 호흡기 질환 의약품의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자체적인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올해 추정 영업이익을 24.4%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업의 고지혈증 치료제는 작년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2상을 승인받았죠. 현재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고요. 임상 2상을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가성비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보겠습니다. 디어유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출시 1년 만에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죠. 분기 매출은 100억 원대, 손익은 40억 원대 수준입니다. 사실 규모는 하이브의 위버스 팬덤 플랫폼 대비 적지만 구독 모델과 순수익 인식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게임은 2분기부터입니다. 먼저 중국 안드로이드에 출시돼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 순증이 예상되고요. 두 번째로 해외 셀럽 영입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타버스의 시작점인 마이홈 출시가 예정되어 있죠. 서로의 집에 방문하면서 번역 기능 서비스를 통해 소통하는 곳이 될 텐데요. 마이홈이 엔터업종 메타버스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53,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P&H테크에 대한 리포트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42,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향 소재의 경우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모바일 OLED향으로 고굴절 CAPL에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 미국 쪽으로 모바일 OLED 패널 양산을 본격화했죠. 그러면서 공급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굴절 CPL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 양상된 소재로 올해 매출에 온기 반영되면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소재 공급이 기대되는 만큼 2023년 실적에 반영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다시 한번 4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보겠습니다. 엔터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JYP엔터를 뽑았습니다. 네, 올해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롯이 본업을 통해서인데요. 하이브리드 공연 외에도 기존 스타들의 팬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특이하게 뜨는 해, 지는 해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트와이스가 여전히 견조한 활동과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트와이스 앨범 판매량은 70만 장으로 기존의 50만 장 최대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투어 중입니다. 이 성장을 견인하는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인데요. 특히 스트레이키즈는 미주와 남미에서 순위가 높지요. 이들의 IP 매출과 공연, 투어가 영업이익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인 그룹 개발도 한참입니다. 지난 12월 한 그룹이 데뷔했고요. 2023년 상반기 중국 현지 그룹 두 팀이 데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6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에코마케팅 함께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투자의견 매수 구역 목표 주가는 24,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2년 광고 대행 본업의 영업 확장으로 본업 매출과 마진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성장도 전망이 됩니다. 브랜드 인지도 확산으로 매출 상승 중이고요. 안정적인 판매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클럭의 신제품이죠. 스트레칭 마사지기가 지난 1월에 초도 물량 10,000대가 완판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달과 명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다르는 최근 재구매율과 고객 단가가 양호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에는 미국, 일본 등에서의 글로벌 판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2년에는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신규와 기존 사업의 확실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현재는 저평가 구간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지금부터 새로운 성장 스토리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에코마케팅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네, 수급탑 5 시간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후 들어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기도 했으나 매도세를 이어온 외국인이 장 마감 직전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코스피는 2,700선 목전에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네, 기다리던 3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와닿는 봄은 아직인 듯합니다. 전거래일 수급도 체크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도 함께 대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25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는 한국전력, 3위는 LG화학입니다. 2위는 포스코가 순위 메웠고요. 1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주당 13만 원 선을 넘어섰던 SK하이닉스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8거래일 만에 7% 넘게 주가가 빠진 건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스 공급망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우려는 과도하다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 강화와 낸드 사업 규모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가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보면서도 이번 사태가 SK하이닉스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4곳의 증권사가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는 현 주가 대비 34%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SM이 5위입니다. 4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3위는 보성파워텍 있고요. 2위에는 심텍 담겼습니다. 그리고 LNF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 기저원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에 원전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죠. 보성파워텍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납품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원전주로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날 한신기계, 일진파워 등 원전주로 꼽히는 다른 종목들 역시 줄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자 정부가 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인데요. 다만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또 노후 원전 폐지라는 기존의 탈원전 정책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 5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5위입니다. 4위는 DLENC 자리했고요. 3위는 한국가스공사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LIG 넥스트원, 그리고 1위는 한국전력이 담겼습니다. 5위의 한국항공우주는 전날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 예정일이 정해지자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예정일은 6월 15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3위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줄줄이 높였습니다. 공통적인 이유는 한국가스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죠. 국제유가 상승으로 천연가스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이익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고요. 특히 해외 석유 개발 사업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사업 구조의 균형이 잡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탄을 발사하자 미사일 요격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천공 2등이 언급되면서 개발사인 LIG 넥스원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가 5위입니다. 4위는 주성 엔지니어링 2거래일 연속해서 있습니다. 3위는 카카오게임즈 담겼고요. 2위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위메이드가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4위의 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수주 기대 속에 6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시장이 기대한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고객사 향의 수주 그리고 매출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증가폭이 큰 영향이죠.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경쟁사 대비 또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장비 업종 내 최선호주로 뽑으며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는 이외에도 카카오게임즈와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는 올해 히트작인 오딘의 글로벌 확장으로 수익성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판단을 했고요. 신작 출시를 통해서 원천 IP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는 4분기 호실적을 낸 가운데 내년까지도 실적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는 펜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면서 인터플렉스는 다시 한번 또 고성장할 수 있는 구간을 진입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탑5였습니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앳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원전 수혜주안에서 뽑았습니다. 티플렉스를 소개했고요. 상장사 중 유일하게 원전 핵심 밸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매력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종가는 4,890원, 목표가는 6,5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중국 전인대에 주목을 하자면서 피델릭스를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투자 방향이 설정되면서 디램 그리고 플래시를 모두 겸비한 팹리스 업체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1,690원, 목표가는 1,860원 제시했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브랜드 로맨을 런칭한 회사입니다. 아이패밀리 SC를 소개했고요.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또 색조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리오프닝 대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종가는 24,750원, 목표가는 29,000원 제시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조선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을 뽑았습니다. HSD 엔진을 소개했고요. 세계 2위의 저속 엔진을 유지하면서 신규 수주도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습니다. 종가는 9,810원, 목표가는 12,000원 터치하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생활용품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체를 뽑았습니다. 애경 산업을 준비했고요. 생필품 가격 인상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종가는 19,000원,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카지노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강원랜드를 보고 있고요. 일상 회복이 기대되면서 점진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26,500원, 목표가는 29,500원입니다. 네, 고강현 매니저는 자회사가 mRNA 백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밝힌 회사입니다. 바이오니아를 보고 있고요.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분자 진단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앞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가는 38,400원, 목표가는 43,000원 제시했습니다. 신광섭 매니저는 풍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뽑았습니다. 동국 산업을 제시했고요. 풍력 발전 비수기 종료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3,390원, 목표가는 4,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 앳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박진남 매니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리뷰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소식에 또 수혜를 받고 무려 25%나 수익을 달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진인데요. 네. 이 기업 한번 저희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부탁드릴게요. 네, 자랑을 좀 하려고 해도 자자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수익을 드렸어요. 오진 두 분 들었는데
2월 14일이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죠. 오늘 3월 2일이니까 한 2주 네. 안에 한 25% 수익이면 얼마 안 진짜. 네, 이렇게 두 종목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월이 왔는데 또 피부로 네. 와닿는 봄은 아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봄을 찾아드릴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카드부터 공개를 해보시죠. 네, 아직 봄을 준비 중이자 우리 종목은 빨리 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에 오늘 종목도 두 종목 아주 좋은 종목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메타버스 장비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28일에 과기부에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네. 무려 2천억 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2,237억 정도 투자하고 또 펀드까지 와. 1,000억짜리. 그래서 관련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하고. 정부가 그만큼 투자를 한다면 또 미래가 또 예. 밝은 기업일 것 같은데. 혹시 메타버스로 화상회의는 안 해보셨죠? 네, 잠깐 아직은. 해봤거든요. 오. 실험 삼아. 그러니까 진짜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에 네. 출근해가지고 거기에서 화상으로 원격으로 화상으로 하고 오. 업무 지시도 다 내리고. 아 이거 진짜 메타버스가 이게 실생활에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많이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필수적인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일 네. 텐데 오늘의 종목도 함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영업이익 한 50% 정도 내고요. 순이익 더블까지 냈습니다. 실적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주가는 반영 안 된 기업이에요. 종목명은요, 코세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또 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네. 하루 만에 30%나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또 메타버스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을지 만나보겠고요. 화면으로 현재가도 함께 하시죠. 네, 코세스 현재 2.58% 상승하고 있습니다. 11,9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전략들 함께 짚어볼게요. 네, 이 종목을 또 매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적인 팁도 함께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항상 종목은 급등하면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 10,000원입니다. 그 리튜브에서 라스베리님께서 코세스 올라라라고 말씀을 네. 남겨주셨는데 올라갈 겁니다. 네, 오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엄청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키워드가 네. 슈퍼 실적 영업이익 4,862억. 오늘도 정말 탄탄한 기업을 들고 와 주셨는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어떤 기업일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상한가 한 3번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상한가 한두 번은 가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와. 우리 시청자보다 외인 기관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종목 분석하면서 진짜 워렌 버핏에게 네.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좀 많이 사시라고. 예, 진짜. 어떤 테마 안에서 오늘은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요. 네, 지금 천연가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곡물지에서 지금 비료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비료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사료 테마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총이 지금 3,700억대인가 3,000억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862억 나왔어요. 네, 4,862억입니다. 시총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와버렸어요. 3년치는 1조 정도 나와버려요. 바로 종목명은 그 유명한 KG 케미칼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끝날 것 같은 전쟁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또 비료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저희 그 안에서 어떤 수혜들을 볼 수 있을지 만나보시겠고요. 함께 가격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KG 케미칼 현재가 보겠습니다. 2.69%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28,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네, 상한가 무려 3번이나 찍을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자마자 또 9%대 상승하고 네. 있거든요. 가격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버한 게 아닙니다. 예, 네. 진짜 오버한 게 아니라 딱 설명을 딱 리뷰에서 한번 보시면 정말 진짜 2,000개 중에서 진짜 별 중에 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4,000원이고요. 손절가 25,0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두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